안녕하십니까. 저희 KJ 방송이 시작된 지 열 하루밖에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족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요즘 한국에 입국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도 계기해서 20년 동안 한국에 온 분들은 처음에 중국에서 떠날 때 한국에 가서 몇 년간 돈을 벌고 고향에 돌아와서 살겠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간다. H2 기한이 5년이죠. 4년 10개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5년 됐는데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어영부영 10년이 지나도 돌아갈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 계속 머물러 장기 체류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연변 여성 잡지하고 한국의 동포타운 신문에 왜 조선족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돌아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서 한국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치안 좋고 또 돈 벌기도 좋죠, 한국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면 서비스도 좋고 또 의료 서비스도 좋고 등등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 이유. 좌파와 우파란 말이 있는데 이 어휘는 좌익과 우익이란 단어에서 생겨난 겁니다. 이 익은 날개를 말하는데 사람을 말하면 팔입니다. 왼팔과 오른팔 이런 뜻이죠. 왼팔과 오른팔. 근데 정치권에서는 진보를 좌익이라 하고 보수를 우익이라 합니다. 그럼 그 유래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죠. 왼손은 보조 역할만 하고. 근데 갑자기 오른손을 크게 다쳤다. 오른손을 못 쓰게 될 경우에 왼손을 쓰는데 왼손이 습관되지 않아서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우익이라는 것은 고치려도 가령 개량을 살짝 하고 개혁은 아니고 이런 것을 보수라고 그럽니다.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려 한다는 거죠. 이 좌익은 기존의 체제에 반항하면서 개량이 아닌 개혁 또는 혁명을 일으키고 이래서 세상을 바꾸려 하는 그것이 좌익입니다. 이 좌익과 우익의 논리를 우리 조선족 사회에 적용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선인 1세대들이 만주에 갈 때 고국 문화를 갖고 갔습니다. 가서 만주에서 낯선 문화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 낯선 문화가 왼손처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어영부영 수십 년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적응돼서 별 거부 반응이 없이 왼손이던 것이 오른손처럼 습관되는 거죠. 특히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오면서 학교에 다니죠.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 문화가 강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 중국 문화와 우리 조선반도의 고국의 문화 두 가지 문화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중문화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족은 이중문화 성격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우리 고국이고 한국인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죠. 김치 먹고 된장국 먹고 같은 말 쓰고.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같지 않은 체제에서 살아왔고 또 우리는 중국 문화가 몸속에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낯설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적응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영부영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던 낯선 문화가 오른손처럼 또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적응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그렇게 살다가 중국에 고향 간다. 그럼 그쪽 문화가 옛날에 오른손처럼 습관됐던 문화가 다시 왼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태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머물러 살려는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왕에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바에는 잘 살아야겠죠. 그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이 다자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주민이라는 것은 우리를 뜻하고 조선족사의 다자 사회라는 한국을 뜻합니다. 조선족이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가 여유로워야 한다. 지금은 경제 시대입니다. 경제가 여유로워야 주머니가 두툼해지고 주머니 두툼해야 목소리도 커집니다. 따라서 발언권도 생기고 가령 우리 조선족이 재미교표나 제일교표처럼 잘 산다면 한국 사회가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는 경제가 상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문화 적응인데 저는 이 문화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적응이 잘 된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문화 적응이 안 된 사람은 돈도 못 법니다. 사는 것도 굉장히 팍팍해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 가든 이 문화 적응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 적응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결혼했어요. 그럼 계속 사랑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이해해야만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냥 한국의 흉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가보니까 뭐 중국의 자금성에 비하면 뭐 한쪽에 뭐 화장실만 작더라. 나로 혼지, 누리 혼지, 뭐 대여수분 발사해도 뭐 실패하고 중국에서 벌써 달나라 지 뭐 옛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못마땅해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뭐 한국인도 뭐 이게 흉이고 저게 흉이고. 기왕에 한국에서 살 바에는 자꾸 이런 흉만 보지 말고 이해하기에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고 자꾸 흉만 보면 결국 자기만 괴롭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자기가 봅니다. 이런 것을 자해 행위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기왕에 살아갈 바에는 이런 흉물 적게 보고 이해하기에 노력하자. 제가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강남에
뭐 큰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10여 명의 존족 여성 종업원과 한국 여성 종업원들이 10여 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족 여성분들은 맨날 그 음식점에서 무슨 찌개네, 무침이네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속이 허하죠. 중국에서 그 볶음 요리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뭐 가지도 볶아 먹고 감자에다가 돼지고기도 이제 볶아 먹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시장에 가서 뭐 호박잎도 사다가 데쳐서 쌈도 사 먹고 그럽니다. 근데 한 존족 여성분이 처음으로 한국 분들이 호박잎으로 쌈을 싸 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들 호박잎 먹냐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진짜 호박잎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뭐라 했냐면 한국 것들은 잘 산다니 별거 다 먹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 말을 한국 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물었어요. 임자한이는 중국에서 호박잎을 안 먹냐. 그러니까 그냥 안 먹는다고 이렇게만 대답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아이고 우리 이런 건 다 중국에 돼지 먹어요. 사람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 여성분들은 졸지에 돼지가 된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맞받아치죠. 임자들이 그렇게 잘 살면서 왜 한국에 돈 벌러 왔냐. 자, 여기서 존족 여성이 중국에서 호박잎 사람 안 먹고 돼지 먹인다는 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호박잎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한국 여성분이 당신이 그렇게 잘 살면서 왜 한국에 돈 벌러 왔냐. 이 말도 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할 말이 없죠. 근데 서로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면 서로 불편해지죠. 그럼 같은 직장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불편이 생기면 서로 난감하죠. 그럼 왜 이런 불편이 생길까?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6.25를 거치고 나서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산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정도로 또 풀들은 먹을 수 있으면 될수록 다 먹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중국 존족분들은 그런 심한 고난은 안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더라 이런 생각만 갖고 왔는데 우리가 돼지를 먹이던 것을 한국 분들이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면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하고 중국 축구하면 존족들이 중국을 한다. 이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한국 사회에서 강의할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란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을 진리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존족하고 우리가 동족인데 왜 한국을 응원 안 하고 중국을 응원하냐. 불만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엔 진리가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 하나의 진리라면 기운정이 난정보다 더 크다는 것도 또 하나의 진리다. 인간 세상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존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 혜택을 받아오면서 능력 있으면 뭐 정치 됐든 교육이 됐든 문화 됐든 모든 분야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했고 별 차별과 무시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또 반세기 동안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에 대해서 그런 친근한 감정도 없고 그래서 중국을 응원한다.
그럼 전체 존족이 모두 뭐 중국을 응원하고 한국을 응원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고 존족 가운데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 응원하다 한국 응원할 수도 있고 한국 응원하다 중국 응원할 수도 있고 좀 너그럽게 생각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서로 간의 이해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면 사건이 터집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있은 일인데 존족 젊은이가 한국분하고 같이 숙소에서 축구 구경하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 끝에 존족 청년이 칼로 한국인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만 하면 안 생길 사건이 이제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거죠. 자, 우리는 한국에서 살면서 그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법을 위반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법하고 중국법 차이가 뭐냐 이것을 우리 존족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당방위를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정당방위 개념이 잘 먹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 혼례식장에 여성 한 분이 남자 네 분이 동창생들이 참석해서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그 뒤끝에 이 남성 네 분이 이 여성을 성폭행했답니다. 이 여성이 좀 잘생긴가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흉기로 이 남자 넷이한테 이제 상처를 입힌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입건돼서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이 판결은 남편은 정당방위다, 무죄다. 자, 이럴 경우에 한국에서는 이게 절대 이렇게 처리 안 합니다, 사건은. 쌍방폭행을 처리합니다. 서로 폭행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따라갑니다. 쌍방폭행 처리하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법에 정당방위라는 것이 없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거 잘 안 먹힙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되고 10년 전에 제가 목격한 일인데 가리봉에서 있은 일인데 아내분이 먼저 한국에 오고 남편이 몇 년 후에 이제 한국 왔습니다. 근데 남편의 눈에 자꾸 의심스러워 보였겠죠. 그래서 길가에서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한국은 뭐 신고가 잘 됐죠. 지나간 사람들이 뭐 경찰 신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이 남성분이 한국에 뭐 온 지 며칠도 안 되고 해서 그 한국법도 잘 모르고 경찰한테 이제 대들었죠. 내가 내 아내를 때리는데 당신이 뭐 상관 뭐냐. 뭐 아내 됐든 뭐 누가 됐든 가족이 됐든 타인이 됐든 폭행 자체는 범죄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분들이 이 남편을 연행해서 경찰서에 가려 하는데 이제 거부하면서 뿌리친다는 것이 경찰 얼굴이 이제 긁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내를 폭행한 죄, 경찰을 폭행한 죄, 공무집행 방해죄 세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뭐 아내라 해서 길가에서 마음대로 뭐 때릴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오야지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준다. 그럼 우리 존족분들이 중국에서만큼 생각하고 그 오야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돈 내놔라 이런 식인데 한국에서는 가택 무단 침입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돈 받을 게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남의 집에 침입에 들어가면 이 무단 침입죄에 걸립니다. 형사처벌 받죠. 또 내가 500만 원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안 준다. 근데 상대가
보니까 뭐 400만, 500만짜리 차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이 차를 끌어와요. 이럴 경우에 경찰이 개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냐? 특수강도죄로 처리합니다. 중국에서 경우에 예를 들어 경찰 개입했다 그러면 일단 물어보죠. 줄 돈 있냐? 아, 줄 돈 있다. 그럼 뭐 현금을 갚을래? 차를 갚을래?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데 한국 경찰은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합니다. 무조건 뭐 돈 받을 게 있고 없고 그런 건 상관 안 하죠. 무조건 차를 끌어왔으니까 너는 특수강도죄다. 이렇게 형사처벌합니다. 이런 법을 알고 살아가야 불필요한 범죄를 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게 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좀 약합니다. 중국에 비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12살짜리 여자애를 성폭행해서 병직 만들었다. 그런데도 뭐 7년도형, 12년도형 이렇게 선고받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무기형, 총살 엄중하게 다스리죠. 그럼 한국은 왜 양형 기준이 낮냐? 뭐 인권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인권 때문에. 우리 존속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면 일단 반성부터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반성문 정중히 써서 바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서 바치고 선처를 호소하고 이렇게 하면 참작됩니다. 탄원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 뭐 어린 애를 지금 키우고 있다. 부모를 모시고 있다.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내가 벌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난다. 등등의 인도적 사유로서 탄원서를 써 바치면 사건 처리에 적당히 참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반성문하고 탄원서 수백 통 써드렸는데 보니까 그래도 사건 처리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국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한국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 한국의 문화도 이해하고 법도 이해해야 되고 한국과 한국인을 여러 방면으로 이해해야만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인은 왜 만만디고 한국인은 왜 빨리빨리고 일본인은 왜 섬세하고 정교하고 정을 잘 나누지 않느냐. 그래서 세 민족의 성격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